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입니다. 자, 일단 현재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내일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오전이 붕괴 우하향 단기 쌍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선님. 안녕하십니까. MTNW 전문가 강남수입니다. 자, 당분간 강남권선은 대북 전문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북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최근 들어 좀 지수가 아침에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아직 대형 악재 나온 건 없습니다. 추가 부양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역시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전 매매, 현재 주식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위치, 때를 잘 잡아야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보시다시피 고점 형성한 것이 2번, 현재 다시 3번째 고점을 형성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 다시 보면 가추세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에 대비하자, 추가 하락에 경계하자. 2151포인트대가 강력한 저항대,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고 하면 거래가 막 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단기 지표는 매수 신호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등할 때 쫓아가면 절대 안 되죠. 항상 급등하면 고점에도 추가 하락에 대비한다. 주식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가 연속 늘면서 이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네오 시즌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실전 매매,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방향성을 보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점 우하향 쌍봉을 역시 시원했죠. 쌍봉을 시원하고 현재 우하향으로 우상향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계속해서 50m로 흐르고 있는 상태. 저점이 낮아질지 다시 저점이 안 깨지고 상승할지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경계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명수님. 예, 저는 이제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이 요새 하락함에 따라서 4,100조 원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내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역시나 11월 미국 대통령 재선까지는 지속적인 어떤 상승 기조의 안에서 보되 단기적으로 22선의 붕괴가 됐을 경우에는 그 아래에서는 현금 비중을 일부 늘리면서 일부는 주식 종목은 매매해도 상관없어요. 일부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게 급격한 하락세라기보다는 이격 축소의 과정이 조정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정도 아니겠고 수급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거나 VS 공포지수, 환율, 유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 갈 만한 거. 그러니까 연속으로 최근에 주봉이 연속으로 올라간 거 말고 경기민감주 말고 대형주 쪽 말고 테마주, 대북테마, 남북경협주 쪽에 대하태이라고 수차례 저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못 갔던 거 그리고 5도 최근에 솔리드 같은 게 못 갔던 거 올라갔죠. 못 갔던 거를 위주로 해야 된다. 결국 5주도 급등했고 대북주도 급등했고 그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지수는 그래서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은 들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22선 아니라고 무조건 현금 100% 못 간다. 주식을 흑백놀이로 보지 마시고 전략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현금은 일부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아예 매매를 안 하기보단 일부 못 갔던 종목들의 종목 장세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미 증시가 추가 부양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미국 증시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7월 달이 중요한 이유가 7월 달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상원에서 추가 부양 정책이 통과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통과 쪽으로 이제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달이 이제 추가 부양 정책에 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터치하고 자꾸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20에서 근접을 했죠. 내일이 단기 변곡점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죠. 지준율 인하와 함께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차트에서 잠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721선을 돌파하면서 밀집 국면 속에서 아래 꼬리 중앙선 강세일봉이 나왔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721선을 돌파하고 월봉상 장기 상단 위에 추세를 돌파를 할 때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매우 양호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 모멘텀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 코스닥 일단은 뭐 코스피 삼성전자는 급등세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YIK라든지 유니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심지어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좀 급등세가 나타났죠. 대신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단점이 삼성 쪽의 협력회사는 아니죠. LG 쪽의 협력회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대신 삼성의 실적이 안 나오는 만큼 그 부분을 해외 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YIK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대표적인 이제 장비 회사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삼성 관련주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대형 바이오주들이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시에 급락하면서 투심이 좀 위축됐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뭐 그렇게까지 투심이 위축되면서 급락 장세는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7월 달부터 이제 미국도 둔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추가 부양 기대감이 확대되면 역시 경기 민감주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경기 방어 업종, 바이오 업종, 꼭대기 있는 종목들은 좀 경계 구간으로 보시고요.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역시 IT 자동차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예, 나리네님.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적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자초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A 프로젠 K아시를 좀 볼까요? 현재 바닥 침체권이죠. 바닥이 아니라 침체권도 행보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는 이미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죠. 대량 거래된 날 종가 2,980원을 돌파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세 또 투자 관점에 들어가겠죠. 현재는 선매수권에 주어져 있고요. 주봉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현재 5주선 회복 지지를 받고 다음 주 추가 상승을 기대해본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담은 없어요. 설사 추세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서 1차, 갈 적에 2차, 갈 적에 또 3차, 1차, 2차, 3차,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내일 또 SK파이프하면 또 내일 아침에 상장이 된다고 또 되어 있죠. SK케미칼, SK 등등 현재 잘 가고 있네요. 일단 상단 추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갑자기 급등할 때 쫓아가는 형태는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상단 추세를 돌파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니까 추가 상승 대비 50매매가 유의하지만 항상 급등할 때는 쉽게 고점 매도다가 반락하면 재매수를 항상 병행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현재는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네요. 자, 강명선님. 네, 전 스페코를 비롯해 방산주하고 남북경을 쭉 연달아서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코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어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할 때 관계자가 지분을 축소했다라고 하죠. 결국 거래가 터지면서 붕괴된 상태로 오늘의 반등은 그냥 낙폭과대 일시적인 반등이지 22선 통과도 아니고 통과했다 하더라도 거래가 터졌던 매물대를 뚫려야 상승을 바라보는 거고 현재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차트 역시 거래 터지는 약세 신호는 일단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서 주봉은 대응봉 맞으면서 대항봉, 대응봉 이미 시세가 끝났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바로 이제 같이 이제 빅텍 볼 텐데요. 이런 스페코에 대한 하락과 마찬가지로 빅텍도 대량거래 터터 시점을 대응봉으로서 또 5호 주선까지 붕괴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냥 일시적인 반등 가지고서 뭐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휴니드도 볼까요? 휴니드는 아예 이 대양봉을 모두 감싸는 정도의 대응봉이 나면서 이미 방향을 아래쪽으로 기운 상태로 아무리 못해도 절반을 통과한 다음에나 관심을 갖는 것이 좋고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하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산주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대북은 이 대북주에 대한 그 판단하려면 미국을 알아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와 공산국가에 대한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 대규모 그 인공위성이 몇백 개 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공산국가들 1인 체제 독재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산업의 소통을 막고 정보를 막지만 중 같은 경우에도 막 유튜브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공산국가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죠. 여자가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한다. 김정은의 어떤 체제 속에서 바뀌었다는 것이 뭔가 큰 변화 가능성을 두면서 차트상에 봤을 때도 이미 방산주는 끝났고 쌍바닥을 치고 직전 고점 돌파 직전의 모습인데 이제 돌파하면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월봉이 첫 양봉이 나온 직전에 놓여 있으면서 1차 파동만큼의 2차 파동이 시작되는 만큼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는 방산주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 주장을 말씀드리고 현 시점에서 6,000원대 부근에 적극적인 매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6,000원대 부근은 매수인데 이제 매수 시점이 이제 지나갔죠. 한다면 지금도 5일선 손절가 잡고 한번 시도는 아직도 늦진 않았지만 단기적 관점에 5일선 대응하면서 추가적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IT 하나, 자동차 하나 또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2020년도 6월 24일 날 설명드렸던 세원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예, 세원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벌써 3,000원대 중반대에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세원 같은 경우 벌써 한 3,000원대에서부터 해서 50%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로 강세봉이 나왔죠. 어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이변성으로 좀 들어가죠. 이 회사가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회사 최대 주주의 매각,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좀 차후에 이제 1개월 안으로 공시가 나올 텐데 지금부터는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5일선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단 추세 저항권은 저 위에 6,000원대 한 중반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현대차의 헤더 콘덴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제 테슬라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또 장점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자회사 트리디노 테크놀로지 쪽 우리나라에서 전략 반도체를 또 이제 차량용 전략 반도체를 국산한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해 있는 만큼 또 이제 그 부분 좀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원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기타 법인 쪽에 최근 들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수급이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온 세력들은 아직까지 수급은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5일선 지지 여부, 거래량, 수급 동향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원은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YIK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 쪽의 1차 협력 회사이죠. 일단 제가 이 기업으로 지금 이 시간 3월 24일 날 제가 바닥을 시연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이 이제 5일선 회복되면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721선 지금 이제 돌파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부로 적산병이 나왔죠. 이 기업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바닥권에서 대표이사, 최대 주주, 계열사, 그리고 임원들 다 매수세가 이제 2,0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해서 2,000원 후반대까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그만큼 바닥권에서 이제 최대 주주 측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720선 이제 돌파 안착을 한 만큼 상투 신호다라고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월봉 상단 추세, 저항권까지는 왔지만 이 추세를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좀 더 추가 반등을 노리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이미지 센서 쪽에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부품, 핵심 부품을 양산하는 이제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YIK 상반기 삼성전자 쪽에 또 대규모 수주가 진행이 된 만큼 역시 앞으로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IK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7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저 위에 4,700원대 부근, 4,800원대 부근이죠. 그 부근에서 저 위에 5,200원대 부근을 역시 중기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앞으로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언제 이제 구체화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역시 중국 증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전개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선생님. 예,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와도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 북한을 이용해서 극적인 뭔가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합의점에 대한 가능성 내지 뭔가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 가능성. 북한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들 피해보기 때문에 중국도 무너지는 거 원치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무너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벼랑 끝에서 전술 속에서 극적인 어떤 화해 모드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우진비엔지 볼 텐데요. 어제 시간외에서 급등했다거나 며칠 동안 이틀 동안이죠. 이제 돼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였죠. 돼지 독감 발생, 팬데믹 우려가 있는 돼지 독감 발생과 함께 동물 백신주에 대한 강세가 좀 나왔죠. 거래량에 대한 이제 증가가 좀 오늘 이뤄졌는데 거래에 대한 증가 속에서의 약세 신호, 바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래 터지면 가야 되는데 약세가 났다는 것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싸는 상승장형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조정에 대한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염두에 두는데 팬데믹 가능성,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또 이 돼지 독감 관련해가지고 더 퍼지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무도 또 모르는 거다 보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쓸 때는 모르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당히 매매를 한다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제 그 심리적인 위축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불안 심리 때문에 주가의 강세가 나온 걸로 판단이 들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런 동물 백신 관련주 과거에 현재 그 이글벳이라든가 이 우진배도 마찬가지로 돼지열병 걸렸을 때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결국 나중에는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런 어떤 돼지열병, 돼지독감 이런 것들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 봤을 때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준점 돌파 후에나 관심 가는 것이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관망적인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조정 대비를 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점은 제너셈을 볼 텐데요. 제너셈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움직임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디지털 누리 정책이 펼쳐짐에 따라서 반도체는 늘어요. 그래서 경기가 기본적으로 하락장, 대사락장 그거보단 반도체가 늘면에 따라서 IT에 대한 붐이 일어남에 따라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반도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과거에 코로나 사건 터지기 전에 정고점 뚫고 시세 분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2차 파동 나오는 찰나에서 코로나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거기서 거래가 터진 부분도 없고 이제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상승 초기로 진입이 됐습니다. 월봉 보게 되면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고점 돌파 패턴에 놓여 있는 밴드가 오늘도 장중에 돌파를 됐었는데 돌파 패턴 속에 있기 때문에 탄력적 상승도 가능할 수 있고요. 올해 하이닉스의 EMI 쉴드 공급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되는데 올해부터 올해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 기로서 실적이
대폭 늘어났죠. 5년 중 매출이 최고를 찍으면서 이제 신저가 속에서 이제 떠오르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송도의 본사 건물이 가치가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 200억대, 굉장히 싸죠. 자, 일단 건물 가치에도 지금 가치에도 지금 도달을 못했고요. 실적 대비 퍼가 10 이하에 있는 상태.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번 연도 성장 속에 들어가는데, 주가는 당연히 거래가 터졌던 음봉 많을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여지가 높겠죠. 현재가에 대한 매수권 설정에서 최소한 5일선 손절가 잡고 약세시로 나올 때까지 상승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일단 요즘에 보면은 이 건설주, 뭐 또 대북 테마주, 뭐 등등 테마주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또 건설주를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보면 뭐 범양건영이라든가 특수건설이라든가, 현재 특수건설 같은 경우가 바닥을 시원하고 살살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럴 때 늘을 적에 제일 보는 것이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투자 심리도 현재 보면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단기 지표도 올라와 있고, 현재 고래방위도 오히려 다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7박자가 잘 맞네요. 자, 이럴 적에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 잘 아셔야 됩니다. 위에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올라갈 적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화를 해줘야 돼요. 소화를 못하게 되면 다시 주저앉게 되면서 그냥 바로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할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항상 매물대 8,000원대네요. 그렇죠? 8,000원대 근접 돌파, 거기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요, 월봉은 장기인데, 월봉, 장기를 보면 이번 달이 3개월째죠. 또 내일이 또 목요일입니다. 또 항상 목요일 조심해야 되겠죠. 목요일은 항상 이득 실현하는 날, 물량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급등할 적에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장기적 관점에서는 월봉이 3개월째 우상위로 전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고려선장 5세 매매가 제일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지훈님. 예, 잠시 후에 제가 저녁 8시 MTNW에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노란톡에서 MTNW 꼭 붙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명정주 검색하시게 되면 또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무료 노란톡 채팅방 하나만 운영하고요. 뭐 채널 다른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칭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강낙 교수님. 예, MTNW MTNW 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MTNW 쓰시고 강남군성 검색하시면 되고요. 노란톡에서 사칭하는 어떤 불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 제가 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끝나고 나면 항상 공개 방송도 제가 하니까 공개 방송 다 입장하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내일 장중 공개 방송도 제가 하니까 아침에 8시에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들 아침부터 다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래 전문가님. 네. 자, 내일은 목요일, 항상 내일은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 치수도 변곡점이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충분히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 매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